네, 오늘 하루 종일 함께 대잔치에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벌써 오늘 순서가 여덟 번째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운데 우리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법률사무소 청년이에요. 이름도 굉장히 저희한테 새롭고 신선한데요. 이 법률사무소 청년에서 지금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인숙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굉장히 법률하면 저희가 굉장히 무겁고 또 나와 동떨어진 주제 같기도 하지만 또 의외로 또 저희가 가까이 있는 주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필요한 네. 주제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과연 평소에도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또 코로나 시기에 이 법률과 관련해서 또 어떤 특징과 어떤 현황이 있는지도 사실 좀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저희가 좋은 정보를 배워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요새 어떠세요, 변호사님? 근데 저는 실제로 이제 뭐 공익적 활동을 좀 많이 하는 변호사이기도 해서 특별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뭔가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건 저 스스로는 많이 체감하고 있지는 못한데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국민들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뭐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도 소송을 하지 않는 분위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조 시장도 좀 많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저는 듣고 있거든요. 근데 뭐 지금 현재 이제 많이 저한테 뭐 사건을 의뢰한다기보다는 자문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임대차. 너무 장사가 안 되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예. 근데 지금 당장 뭐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의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네. 또 임대료가 밀리기도 하고 네. 그럼 임대인 중에서는 또 그 임대료로 생활을 하시는 또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임대료를 못 받는 것 때문에 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도 하고 이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또 이제 법률사무소 청년하고도 굉장히 그 키워드가 저희한테 와닿는데요. 요새 또 청년들이 살기도 굉장히 어려워졌다. 물론 소상공인의 이런 임대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도 많겠지만 특별히 또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과 관련한 법률이나 그 임금 문제 이런 거 혹시 좀 몇 가지 기억 남는 게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저는 이제 제가 집이 홍대랑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저는 저녁마다 홍대 산책을 제가 제 건강 관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제 지나가면서 이렇게 지금 상점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거든요. 그럼 많은 상점들이 이제 점포 임대 나는 그쵸. 계속 붙어 있는 거죠. 네. 그래도 요즘 가끔 그래서 요즘 변화를 좀 보면 이제 배달 전문으로 전환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네, 이제 네.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제 그 좀 작게 그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조금 그렇게 이제 뭐 개업을 하는 청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청년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자영업자로서 사업을 하기보다는 대부분 이제 고용되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많은 청년들이 물론 정직원으로 일하기보다는 좀 비정규직 형태로 일을 하는 경우가 저희가 좀 그 소위 말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근로기준법상 제대로 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본인이 생각할 땐 이게 좀 부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내가 여기서 잘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사업주의 요구를 그냥 다 수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뭔가 내가 되게 부당하다,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지금. 물론 실업률도 너무 높아서 힘들지만 너무 어렵게 취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직장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고 억울한데도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어떤 부당함을 많이 느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도 그렇고 그렇죠. 자영업자분들도 그렇고 또 청소년들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가요? 청소년들은 요즘에. 근데 저는 지금 현재 그 학교폭력심의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학교를 안 가니까 당연히 학교 폭력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만날 수가 없으니까. 네, 거의 네. 온라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항상 집에만 있으니까 부모님들도 너무 이제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인터넷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진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집에서 아무래도 SNS를 많이 하다 보니 SNS를 통한 학교 폭력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 아이들이 이제
또 그런 문제 때문에 아이들을 계속 집에만 둘 수 없다고 생각해서 부모님들이 그래도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서 좀 시간을 보내라고 하다 보면 학교 안에서 학교로 갈 수 없고 이제 집 주변에서 같이 무언가를 하다가 이제 서로 또 학교 폭력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SNS를 단절시키고 싶지만 또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청소년들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네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아무래도 지금 많은 부모님들이 SNS를 무조건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시간 제한을 둔다든지 해서 아이들의 욕구를 굉장히 좀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고. 더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대부분 이제 관리하는 방식을 봤을 때는 시간 제한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제한을 두시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 핸드폰을 뺏어 뭘 잘못하면 핸드폰을 뺏어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실제로 좀 더 SNS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좀 SNS를 부모님도 어떻게 아이들을 SNS를 좀 관리할 수 있는, 아이들도 SNS를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는지, 부모님도 어떻게 하면 그걸 잘 교육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뭔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필요하지 생각을 않나. 갖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이들이 쓰는 SNS 때문에 사실은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은 사실 늘 있어 왔던 건데, 특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가중되는 그런 가정 내 갈등뿐만이 아니라 친구들 사이에서의 관계에도 사실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걸 오늘 또 들어보니 정말로 공감이 가는 얘기이기도 해요. 네. 그러면 사실은 법률 쪽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어떤 특별하게 체감되는 어떤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이 소상공인이든 청년이든 청소년이든 받는 어떤 생활상의 문제들이 어쨌든 법적으로 계속적으로 문의가 들어오고 자문도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변호사님, 혹시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청년들이 좀 더 취약한 이런 친구들이 이게 말하지 못하고 억울함은 자꾸 커지고 이럴 때 알아두면 좋은 또는 어떠한 서비스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서울시에서 지금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을 변호사 제도예요. 저는 지금 마포구에 네. 소속이 되어 있어서 네.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각 주민센터에 2명 정도의 변호사가 배치가 되어 있고, 저는 지금 그 대흥동이라는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미리 예약을 하시는 분들에게 대면을 하거나, 지금 이제 코로나 때는 이제 전화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미리 이제 예약을 하신 분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1시간 정도 정말 네. 필요하다라면 1시간 정도까지 시간을 투자해서 많은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물론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뭐 노동이면 노동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곳을 찾아가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만, 네. 집 근처에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걸 좀 아셔서 집 근처에서 좀 편안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법무부 쪽에서 이제 법무부에 고용돼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법무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홈닥터라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제도도 좀 이용을 해서 거기는 매일매일 출근해서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구청 쪽에서도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시고, 그 주변에 생각보다 무료 법률 상담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곳들을 좀 어디 있는지 좀 찾아보는 노력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을 변호사는 모든 자치구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어느 구에 계시든지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서 들어가시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각 주민센터별로 조금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주민센터는 대면을 원칙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전화가 편하신 분도 계시고 정말 대면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각 주민센터가 연계해서 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주민센터에도 연계도 해주고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마포구 해도 주민센터가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 그 중에
진행하는 요일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내가 시간 내서 갈 수 있는 그 요일에 변호사가 오는 거를 잘 살펴보고 가시면 또 시간도 절약하시고 충분히 그 비용은 다 서울시가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변호사들이 일종의 공익 활동의 일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비용 안 내시고 충분히 예약만 하시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네, 무료이고 예약만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이렇게 변호사님을 찾아오시면 그 지역에서 가까이서 이런 법률 서비스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었네요. 인터넷에서 구청 이렇게 들어가면 볼 수 있나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모든 주민센터에는 이렇게 팻말이 붙어 있던데요. 제가 네. 지금 그걸 홈페이지에서 어디서 볼 수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저는 이제 이것을 한 지가 꽤 됐는데요, 시간이. 네네. 그러면 가끔, 저는 아무래도 제가 위치한 곳에 연대나 이대가 가까워요. 그래서 네네. 지난번에 한번 연대 학생도 와서 임대차 문제를 저에게 상의한 적도 있고, 그리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조금 연세 있는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청년들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잘 알고 있지는 못한 그렇죠. 제도인 것 네,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게 있다라는 그렇죠. 걸 알려주는 네. 것만으로도 도움을 네. 받으러 갈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말씀해주신 거 보면 사실 궁금한 게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뭔가 이런 알았으면 하는 법률? 우리 청년들이. 저는 가장 기본이 아무래도 다 그러니까 노동자인 경우가 근로자인 경우가 많을 것 그쵸, 같아서 일을 해야 하고. 네, 근로기준법을 가장 먼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임금의 문제라던가 네. 아니면 부당하게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무급 휴가를 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내 연차를 써서 네. 그러니까 원래는 연차 같은 경우는 내가 쓰고 싶을 때 쓰는 거거든요. 원칙적으로. 그렇죠. 근데 회사에서 지금 뭐 네가 좀 의심이 될 것 같은데 뭐 제 조카의 케이스를 보면 어떤 좀 접촉한 것 같다라는 이제 해서 검사를 받게 되고 하니까 너 연차를 써서 집에 있어라. 네. 이렇게 해서 꽤 오랜 시간을 연차를 다 써서 이제 집에 격리되어 있는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무급 휴가로. 네. 네, 그러니까 네. 연차를 연차를 쓰는 쓰니까 거니까. 네, 유급으로. 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억울하죠. 원래 연차는 정말 소중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럴 때 쓰는 게 아닌데. 네, 내가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 그것도 내가 정말 쓰고 싶을 때 써야 되는 건데 네. 지금은 뭐 강제로 억지로 회사의 어떤 지시에 따라서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변호사님, 저희가 올해 최근에 전반적인 자살률은 낮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지만 20대 여성의 자살 시도도 그렇고 자살률도 그렇고 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증가되고 있는 이 20대의 어려움이 과연 있을 때 어떤 법률적인 서비스나 지원들이 있으면 좋겠고 또 실제로 어디를 찾아가면 되는지 그런 전반적인 말씀을 좀 같이 주시면 어떨까요? 근데 이제 그 원인이 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원인이 지금은 아무래도 경제적 어려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본인 이제 아무래도 20대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청년들이 제가 청년이었을 때와는 조금 다르게 소소한 어떤 즐거움을 느끼면서 행복을 느낀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작은 월급에서도 이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이제 기초적인 어떤 생활비 같은 걸 충당하면서 살다가 갑자기 이제 그 직장을 잃어버리면서 지금 기초적인 생활, 그 부모님한테 다시 손을 내밀 수도 없는 상황에서 기초적인 생활이 안 되는 이런 어려움에 직면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카드를 사용을 하게 되고 생각지도 못한 부채를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 카드사들은 가만히 두지 않잖아요. 계속 그 돈을 내라고 독촉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한 번도 정말 직면하지 못한 문제점들에 노출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자 고민하다 보면 도저히 어떤 길이 안 보이거든요. 결국은 또 부모님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지금까지 나를 키운 부모님한테 또 다른 어떤 부담을 드려야 돼. 이제는 내가 독립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독립된 사람으로서 내가 한 개인으로서 이제
잘 살아나가는 모습을 부모님한테 보여줘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도 굉장히 큰 상황에서 또 다시 부모님한테 도와달라고 말하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에 실제로 법률적으로 구제를 네. 받는 것들이 네.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채무를 조정을 한다라던가 음. 해서 뭐 개인회생 제도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법원을 통해서 음. 그 이전에도 미리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를 잘 얘기를 해서 이제 그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어디 가서 내가 이런 걸 상담을 할 수 있을까라고 저한테 물으실 것 같은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제도를 저는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을 변호사라던가 네. 그다음에 홈닥터라던가 이런 제도를 가서 내가 정말 나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변호사한테 상담을 하고 만약에 즉석해서 변호사가 답을 못 주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이런 곳을 찾아가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듣고 뭐 본인이 또 찾아가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변호사가 그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적당한 기간을 알아봐 주면서 이런 기간을 찾아봐 보면 좋겠다. 저는 가끔은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들이 굉장히 간단한 문제는 제가 직접 전화도 해드리거든요. 아, 상대방에게. 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라도 굉장히 그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변호사가 이분을 위해서 그냥 전화 한번 해주는 것도 그렇죠. 네,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을 변호사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아, 근데 저는 청년 얘기 듣다 보니까 일단 채무 조정에 관한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는 게 이제 숨통이 트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쵸? 여러 마을 변호사를 꼭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청년들이 그런 휴급적인 휴가 뭐 그런 거에 대한 문제가 있듯이 자영업자한테도 여러모로 너무 이게 일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임대료뿐만 아니고 다양한 일들도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자영업자 분들한테 가장 큰 어려움은 수입이 확 줄었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물론 청년의 문제랑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청년의 경우는 이제 개인 생활비만 충당을 하면 되는 건데 자영업자는 아무래도 이 사업을 영위하는 데서 기본적으로 드는 비용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비용 플러스 자기의 어떤 생활비도 해결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부채를 지는 경우에는 그 아무래도 근로자인 사람이 지는 부채보다는 훨씬 그 금액의 정도가 훨씬 그쵸. 크다라는 생각이 네네.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뭔가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요즘 청년들 중에서는 내가 근로자로서 노동자로서 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도 창업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네네. 뭔가를 그렇죠. 하셨던 분들 네. 지금도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하셨던 분들 중에 이제 그 비용 그래도 이제 항상 이런 딜레마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 너무 작은 비용으로 했을 때 이게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그래도 좀 시작할 때 어느 정도 비용을 들여서 좀 비용을 감수하고 하면서 좀 잘 진행이 되면서 내가 그만큼의 돈을 버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네. 비용을 들이는 구조로 이제 아무래도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 네. 부채를 지는 것은 정말 나중에는 와 정말 감당할 수 없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무를 조정하는 것 그런 제도들은 똑같이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임대차. 아무래도 이게 자영업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 공간에 대한 비용이 가장 많이 들기 그렇죠. 때문에 그에 대한 어려움이 제일 크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법률적으로 뭐가 있나요? 사례나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임차인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보통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그냥 시작하지 않거든요. 아. 공간을 우선은 내가 빌리고 네. 그 다음에 이 공간을 인테리어로 그렇죠. 세팅을 하죠. 그렇죠. 네. 근데 생각보다 초반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그렇죠. 내가 인테리어에 꽤 많은 비용을 투자했는데 지금 장사가 안 된다고 당장 나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느 기간은 좀 버텨야 되는데 버틸려면 아무래도 임대료가 좀 낮아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임대인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겠죠. 그렇죠. 그런 또 생활비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임대료
그러니까 임차인이 내가 이 임대료를 좀 깎아줬으면 좋겠다는 청구를 실제로 법원에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일반인이 법원을 통해서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런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이제 법원에 가기 전 단계에서 좀 임차인이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구들이 있으니까 그런 곳을 잘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또한 가능하네요. 네.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채무가 이어지고 있고 또 임대료나 대출이나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인 여건이 다가오면 이게 사람의 마음이 몹시 조급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해보는 데까지 해봤지만 별 수 없다는 마음 때문에 또 자포자기가 굉장히 쉬운데 오늘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 법률 쪽도 조금 더 한 번 더 물어보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미 이런 마을 변호사 제도라든가 또 인터넷으로 또 상담을 하는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그나마 좀 희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오래전부터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 온 어떤 제도이지만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요. 장기화가 될 거라고 우리가 초반부터 많은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 문제가 의료계 쪽에서 우리가 굉장히 우려도 되고 걱정도 되는 면들은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받는 영향이나 또는 또 예상되는 우려스러운 점들은 좀 없는지 그 얘기도 좀 같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재판 업무도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엄청 중요한 업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어떤 피해자의 입장에서든 또 피의자나 피고인이 된 분들의 입장에서든 굉장히 본인한테는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일 수 있는 거고요. 민사 같은 경우에는 또 돈과 관련되어 있지만 본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어서 이 재판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이 돼서 빨리 결론을 내리는 거, 빨리 결론을 알게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만약에 진짜 법원에서 이런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법원이 완전히 법원의 어떤 업무가 마비되는 일이 생긴다라면 전체적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월 달에도 법원이 이제 그런 문제를 우려해서 처음에 2주간 휴정 공고를 해서 법원행정처에서 전 법원이 2주간 휴정을 했었고요. 2주로는 부족하다라고 해서 또 2주를 더해서 초반에 4주 정도 휴정을 했었습니다, 법원이. 근데 8월 달에도 지금 여러 가지 판사분이 이제 확진되는 사례도 있었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 일하는 분이 확진되는 사례, 심지어는 대법원에 있는 일하시는 분의 배우자가 확진되는 사례, 이런 사례들이 나오면서 이제 법원이 엄청나게 긴장을 해서 8월 달에도 2주간의 법원 휴정을 했었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또 있었네요. 그랬네요. 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네. 법원에서도 뭔가 코로나가 터지고 그러면 이제 계속 지체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많이 염려가 되셨겠군요. 네. 그렇죠.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도 이제 휴정 기간에 이제 기일이 딱 잡혀 있으면 이렇게 순차로 쫙 밀어주는 게 아니라 그때 잡혀 있는 것만 뒤로 밀리거든요. 그게 순차적인 게 아니에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네. 비행기 특별기 뜨는 거 생각하시면 만약 태풍 와가지고 비행기 뜨면 캔슬되지 않은 건 그대로 타고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앞부분에 캔슬된 것만 새로운 특별기가 뜰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법원의 기일도 이미 잡혀있는 기일을 다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휴정 공고 난 2주에 있는 사건들만 취소를 하고 그걸 이제 뒤로 미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건이 좀 지체가 되죠. 그러니까 2월 달에 이렇게 4주 정도까지 휴정을 하게 되면 지체가 된다 이런 느낌이 들죠. 어렵게 법원에 여러 가지를 신청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거조차도 지연이 되고 그 기한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이 해결하려고 기로에 서 있는 많은 분들에게 또다시 또 스트레스이고 고통일 수도 있기 때문에 법원조차도 이런 방역 문제나 또는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아까 변호사님이 들어오실 때부터 궁금했던 게 올해 이렇게 여러 사건을 자문도 해주시고 또 많은 이제 그런 안내와 이런 상담을 해주시고 계실 텐데요. 올해 들어서 더욱더 생각나고 상담해 주시고 자문해 주시면서 좀 많은 기억이 남으셨던 그런 사례가 좀 있으시면 같이 좀 얘기를 들려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많이 맡고 있는 사건이 청소년과 관련된 청소년. 문제들이 네. 많고 이제 네. 성폭력 사건들을 제가 좀 많이 하고는 있는데요. 네네. 근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 그러면 제가 무슨 사건이라고 지금 대부분 좀 유사한 사건들이어서 네네. 근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제 바깥 출입이 좀 불가능한 상태이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휴대폰을 하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너무 지루하죠. 그렇죠. 실제로 몸을 많이 움직이고 바깥에서 활동을 많이 해야지 굉장히 활기왕성한 네. 원기활성한 네. 뭐라고 해야 되죠? 하여튼 혈기왕성한. 혈기왕성한 그런 나이인데 네. 지금 뭔가 이렇게 그 갇혀있고. 활동 범위가 확 줄어든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그리고 심지어 부모님들의 잔소리는 엄청 커졌죠. 부모님의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기 그쵸. 때문에 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탈출구가 없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이제 그 탈출구라는 것이 친구들과 하는 SNS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 뭐 아이들도 제가 보기에는 스트레스 지수가 좀 많이 높아진 것 같고,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또 네. 저는 또 이런 게 있는 거야. 제가 좀 기억에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그러니까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연락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답장이 안 오는 것에 대해서도 저한테 누군가가 이런 걸 물으시더라고요. 내가 물었는데 답을 안 하는 건 처벌이 안 되냐고. 지금 코로나 레드가 갑자기 확 다가오는 답을 왜 안 해? 네, 굉장히 네. 사소한 거지만. 근데 진짜 네. 청소년한테는 제일 기분 나쁜 게 일십이잖아요. 아. 이런 용어를 써도 되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네. 일고 답을 하지 않는 거. 이거에 네. 대해서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 번 반복됐을 때 참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작은 거에도 폭발이 많이 되겠군요. 네, 그런 네, 경우에 네. 뭔가 공격적인 행동을 하시고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어떤 경우는 피해자이신 거예요, 상대방이. 근데 네. 피해자가 그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항의를 하는 거죠. 너 이런 거는 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가해자가 묵묵부답인 경우가 있는 거죠. 가해자와 피해자 이런 사이에. 경우에 피해자가 그걸 참지 못해서 본인도 뭔가 그에 대해서 뭔가 행위를 했을 때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이런 좀 안타까운 네. 케이스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보다 일상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네, 있는 네. 일인데, 네. 법적인 처벌 과정까지도 더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오가는 감정도 버티시고 인내하시는 여러 가지가 되게 더 견디시기 어려워하시는 호소가 굉장히 많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법이 나랑 좀 거리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의외로 가까운 것이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아까 네. 말한 것처럼 SNS를 통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억울한 점을 표현했을 경우에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너를 그걸로 고소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네. 나는 정말 너무나 억울해서 이거를 어디다 알릴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당함은 어딘가에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SNS에 올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생각지도 않은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다른 사람은 당하지 말라. 다른 사람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그 글을 쓰게 되는데요. 그럼 오히려 뭔가 부당한 행위를 한 사람이 너를 고소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 갑자기 고소를 당하게 되면 결국 법률적인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렇죠. 내가 분명히 잘못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고소를 당해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굉장히 어려우시죠. 그렇네요. 근데 이제 뭐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네. 내가 그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거 알리기 위해서 뭔가를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를 해주시니까 실제로 주변에서 감정적인 것들을 못 버티고 오가는 SNS든 또 그것을 공개하는 여부들이 상당히 논쟁도 될 것 같고 심지어 또 법률적인 측면에서 그런 질의들이 또 많이 있을 것도 같네요. 이렇게 다양한 세대와 또 다양한 어떤 문제들이 법과 연결되는 측면을 사실은 시간이 짧아서 아주 구체적으로 저희가 다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시기에 대한변협에서 조금 더 시민들 대상으로 좀 준비하고 계시는 또는 이미 기존에 있어 왔던 어떤 것들이 있으시면 좀 같이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현재 그 대한변협의 생명안전특위라는 곳에서 네.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그곳에서 이제 코로나19 대책 그러니까 위원회를 만들어서 TF를 만든 거죠. 거기서 우리가 법조계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서 변호사를 일일이 찾아가서 그렇죠. 뭔가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답을 주는 어떤 책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물론 이제 시민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시민들이 아까 그렇게 무료로 법률 구조를 실제로 많이 받을 수 있고 대한변협에 소속된 변호사들이 공익활동으로 그 무료 법률 자문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뭔가를 물어봤을 때 좀 더 정확하게 대답하기 위해서 그 변호사들이 또 볼 수 있게끔 시민들도 볼 수 있겠지만 Q&A 집을 만들었었고 지금 9월 달에 그거를 발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오늘 두껍게 갖고 나오신 이 내용이 코로나19 법률 상담과 관련한 자료인 것 같은데요. 따끈따끈하네요. 네. 이게 아직까지 책자로 나오지는 못했고요. 그냥 그 전 버전인 그냥 PDF 버전인데 제가 이 책자를 만드는 것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버전을 지금 갖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진짜 굉장히 많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시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계약 취소예요. 네, 맞아요. 이제 해외여행을 전혀 이제 못 가는 상황, 비행기를 못 타게 되고 여행을 못 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특히 또 뭐 돌잔치라던가 결혼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미 내가 예약을 해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취소를 하게 되면 그들은 또 위약금을 내야 된다, 돈을 안 돌려준다, 뭐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처음에 가장 문제됐던 사항이 계약 취소의 문제였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저희가 각각의 사례별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위약금은 정말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우선 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온라인 교육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어떤 원칙적인 대면 교육이 아니라 지금은 온라인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저작권의 문제라던가. 그렇죠. 너무 공감하시나요? 지금 그냥 대면으로 하면 그게 뭐 비디오로 남지가 않는데 그렇죠.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그게 비디오로 남아서 이제 다른 분들이 그걸 녹화를 해서 여기저기 이제 그거를 보시는 어떤 이런 문제들도 많이 발생을 해서 너무 좋네요. 네, 그런 문제에 대한 것들도 많이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근로관계. 그렇죠. 내가 지금 뭐 유급휴가, 뭐 진짜 나의 휴업 아까 말씀드렸던 뭐 휴업수당은 받을 수 있는 건지 일을 안 했을 때 이런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것들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관계에 대해서도요. 그리고 이제 보상을 받아야 되는 일들도 많이 생기는 거죠. 내가 누군가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가장 많이 문제되고 있는 게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자가격리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어디 가서 여행 가는 바람에 거기에서 또 피해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그러니까 갑자기 뭐 식당 그분들이 대상자가 된 식당에서 영업을 못 하시는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제 배상을 받는 문제 이런 것들도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도 하고 있고요. 또 인권 침해. 인권 침해. 현재 또 발생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낙인 그런 거에서도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인권 침해. 네, 그 인권 침해는 조금 더 궁금한데요. 어떤 이 코로나 시대의 인권과 관련한 또 어려움들이 드러날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정리된 내용으로 봤을 때는 네. 이제 외국인의 경우, 왜 아. 처음에 저희가 이제 마스크 같은 경우 그 국민들의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는 이제 주민번호 그쵸. 를 끝자리로. 네, 끝자리로 이제 마스크를 사게끔 그렇죠. 하다 보니 이제 그것밖에 없었잖아요. 마스크를 네. 살 수 있는 방법이 네. 좀 그 적정한 가격. 네, 그럴 수 발생했던 있었겠어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뭐 네. 그런 문제들이 여기 이제 저희는 이 책자에서는 이제 처음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부터의 문제점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문제까지 네, 네. 지금 다 담고 있습니다. 네. 그 외국인에 대한 것까지는 생각을 저희도 충분히 하지 못했는데 거기에서도 이게 인권으로 해당될 수가 있구나. 네. 또는 또 요새 또 초반에 팬데믹과 관련해서 퍼지는 또 여러 가지 허위 소문 네. 이런 내용들도 굉장히 많아서 네, 네. 걸러들어야 네, 되겠다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또 여기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에서도 다루어지는 네, 네. 사건이네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허위로 어떤 그 내용을 보도했을 경우에 또 언론도 책임져야 되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부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는지 네. 뭐 이런 내용들도 담고 있고요. 네, 특히 네. 또 그러니까 너무 지금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걸린 분도 계시고 뭐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약이 효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 정보가 왔을 때 그게 정말 필요한 맞는 건지 건지? 알고 막 사게 되기도 하고 하는데요. 네. 그런 허위 과장 광고를 좀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광고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 제기하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이 책자가 너무 봐야겠네요. 네. 소중한 정보인데요. 네. 이게 이제 조만간에 책자로 나오기 전에 어쨌든 거의 다 정리가 되신 내용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요 내용이 우리가 이제 가까이 정보를 얻으려면 대한변협에 가서 저희가 네, 제 생각에는 네, PDF 그렇습니다. 파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제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고 이게 네, 네. 시민이 받을 수 있는 건지 이제 네, 회원을 네. 대상으로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아까 말씀드리듯이 네, 이게 네. 회원이라면 변호사라면 이거를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변호사를 찾아가서 법률 자문을 했을 때 그분들이 이걸 바탕으로 하다 보면 네, 네. 아무래도 좀 더 좀 뭐라 그러죠? 좀 더 정확한 정보를 그렇죠. 가지고 상담을 네, 할 수 네. 있을 거라는 네,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전 쭉 들어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게 이게 우리한테 시민들이 볼 수 없다고 할지언정 지금 그렇죠. 이제 이렇게 쭉 얘기해 주신 거. 이거 왜냐면 저희가 법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일상생활에 굉장히 밀접해 있다라고는 하시지만 일반 시민으로서는 굉장히 높은 벽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내가 지금 이거를 얘기를 해도 되는 건지, 네, 맞아요. 변호사 선생님한테 네. 여쭤봐도 되는 건지가 굉장히 네, 어려운데 네. 사실 뭔가 마음의 문제도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 안 돼서 힘든 네.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네. 아까 말씀해주신 마을 변호사나 홈닥터라는 거 검색해봐서 충분히 지원해 볼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쭉 얘기 드린 거 누구나 계약 취소의 관계라든지 교육의 관계라든지 근로 관계에 있어서 혹은 배상이나 보상 문제, 보험 관계, 인권 침해 문제부터 시작해서 임대차, 여러 가지 허위 과장 이런 것까지도 쉽게 내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 이런 루트를 통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가 굉장히 그렇죠. 저는 마음에 와닿습니다. 굉장히 네. 가까워지는 듯한 마을 변호사님들과 근데 제가 생각할 땐 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아무래도 제 법이라는 거 예전에는 너무 어려운 용어를 많이 그렇죠.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네. 나랑은 너무 멀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실제로 내가 생각할 때 이거 뭔가 이상하다, 뭔가 부당하다, 뭔가 억울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건 반드시 나의 권리가 침해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면 네. 그거를 억울한 거를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죠. 네. 내가 뭔가 이상한데 그거를 내가 반드시 물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청년들에게 제가 좀 네. 드리고 싶은 네. 말씀은 네. 내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 그걸 그냥 넘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사회에 대한 어떤 좀 불신이라던가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데요. 네, 네. 내가 억울한 부분을 여러 가지 사회 제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가끔은 어른들은 아무래도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조금 억울해도 그냥 참아. 귀찮아 괜히 뭔가 했을 때 막 네. 이상한 일 생겨 네.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좀 편하게 사는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네. 아마 지금 청년의 부모님 세대인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청년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아, 네. 부모님 세대 때는 법률 서비스가 무료 법률 서비스가 그 폭넓게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야지 본인의 어떤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다라면 지금의 청년들은 아무래도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렇죠. 그렇지 않다고 네. 하더라도 법률 서비스가 무료 제공되는 서비스가 예전보다는 훨씬 넓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신다라면 제공되는 서비스를 드립니다. 와, 정말 어쩌면 이렇게 시간을 딱 맞춰서 아,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좋은 조언을 이렇게 주실 수 있나요, 변호사님?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 네.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코로나가 있어서만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이 아니라 네. 저희가 청년을 비롯해서 함께 사는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어려움이 예상하지 못해서 생겼을 때 이 마음을 혼자 참고 내버려 두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연결하고 노크하는 어찌 보면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신 것 같아요. 네. 예. 법은 우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네. 있는 거니까 네. 언제든 힘들 때, 환경적으로 안 될 때 도움을 요청을 해라. 네, 어, 맞아요. 말씀이신 것 예.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너무 정리를 잘해 주셔가지고 아, 네. 사실 참 어려워서 어떻게 우리가 오늘 한 시간을 함께 이야기 나눌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조차도 제가 잘 알지 못해서 생기는 마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 시기에 어쨌든 여러 가지 정보나 정리를 보니까 결국 우리 생활에 관련한 이야기를 또 이 시기에 맞추어서 아주 민감하게 정리해 놓은 자료들이 있는 게 너무나 다행이고 저도 이 비슷한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노크를 또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려주셨던 이 내용들은 또 잘 정리해서 많은 보시는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도움을 받으려면 필요한 연결 사이트나 연결 단체들이 이거 말고도 또 있을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게 아무래도 노동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 민주노총. 아, 그러니까 네, 제가 네. 특별한 기관을 언급한다는 게 솔직히 조금 그렇죠, 아, 그렇죠. 좀 적절치 네, 않을 네, 수도 있을 네, 것 네, 같아서 네. 제가 서울시를 대표하는 마을 변호사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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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마을 변호사를 찾아가시면 네. 그 세부적인 단체에 대한 정보는 다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아,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어느 한 곳이 결정적이고 완벽한 어떤 곳은 아니더라도 이 같은 다양한 정보와 또 상의와 그런 여러 가지 안내를 받는 곳으로 그 첫 단추를 그렇게 변호사님과 함께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이드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무료니까. 그렇죠. 또 열려 네. 있습니다. 언제든 노크하시면 네. 네, 같이 함께 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박인숙 변호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계속 청년처럼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코로나와 법률이라고 하는 8번째 코너는 오늘 또 박인숙 변호사님과 함께 인사를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순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